예, 좋은 아침입니다. 영상 한번 찍어봐야죠. 이번 영상 주제는 좀 특이해요. 연애 편지 대필해 주면서 제가 느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애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여자랑 뭐 썸 타는 여자도 없고 한데, 이 나이 먹고도 제 주위 사람들이 가끔, 자주는 아닌데 저한테 자기가 이제 연애하는 얘기를 저한테 해요. 왜 그런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혼자 사니까 만만해 보여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일부는 연애 편지를 본인이 쓴 걸 저한테 보여주고 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저랑 친한 사람들 중에. 그러면서 심지어는 대피를 해 달라고. 제가 그래도 소설가 한다고 한 10년 인생 날려 먹었기 때문에 글은 좀 쓰는 걸 아니까. 그리고 이 유튜브 이 채널 이거 보고서도 제가 게시물로 올리는 짤막짤막하게 쓰는 글들이 마음에 든다고 한번 자기 연애 편지를 대신 써 달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애 편지를 써 줘요, 가끔. 근데 저는 젊어서부터 그걸 좀 했어요. 어릴 때부터 했는데 이제 또 여기까지 듣고 아니 본인은 9승 9개월로 결혼도 못 하면서 무슨 연애 편지를 남의 걸 써 주냐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일부러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인제 사진을 준비했어요. 보세요. 호빵맨처럼 생겼죠, 호빵맨. 잘생기진 않았죠. 이 사람이 누구냐? 스탕달이라는 사람이에요. 스탕달. 그래서 18세기에서 19세기 프랑스의 소설가였는데 이 사람이 연애론이라는 책도 쓰고 굉장히 연애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연애에 관심이 많았냐? 호빵맨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해보고 연애를 계속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니까 연애에 한이 맺혀서 이 사람이 연애론을 쓰고 나름 이 사람이 쓴 적과 흑 같은 거 보면은 남녀 관계를 아주 남녀의 심리를 잘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애 편지 쓴다고 너무 대필해 준다고 너무 욕하지 마세요. 어차피 본인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남의 일과 관련해서는 그거를 잘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어차피 히딩크도 본인은 축구 못했어요. 축구 못해서 본인은 프로 선수로 성공 못하고 학교 선생이랑 겸업을 했어요. 하도 돈벌이가 안 돼가지고. 하지만 지도자로는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스탕달 얘기까지 했고 스탕달이 한 얘기 중에 또 좀 인상 깊은 얘기가 있었어요. 스탕달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연애론에서 연애 편지의 위력에 대해서 말로 하는 연애가 문 밖에서 구걸하는 거지라면 글로 하는 연애는 안방까지 들어가는 도둑이다 그랬어요. 말로 하는 건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래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사라지지만 연애 편지는 두고두고 남아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애 편지를 대필해 주는데 그와 관련해서 인제 제가 느끼는 것들 그리고 참고로 이 영상은 그냥 재미로도 찍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첫째, 제가 느끼는 건 뭐냐? 저는 천성이 사기꾼이고 사기꾼이 됐었어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필해 주는 연애 편지가 의외로 승률이 높아요. 한 70%? 80% 가깝게 제가 쓴 연애 편지가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상당수가 만족을 해요. 근데 거기에 저는 진짜 뭐 상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뭐 엄청난 글을 쓰지는 않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제가 소설가로 성공했죠. 그냥 어떻게든 상대 그 연애 편지를 쓰는 사람이 원하는 마음을 얻고 싶어하는 상대의 특징을 물어보고 그 특징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공략을 하면 되겠다 해서 쓰는데 그게 의외로 잘 먹혀요.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보면 저는 노무사가 아니라 사기꾼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사기꾼이 안 된 건 참 이게 어찌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게 불행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기꾼이 됐어야 저는 오히려 더 행복해지고 돈도 많이 벌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는 사기꾼이 없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제가 사기꾼이 안 되고 노무사 된 게 더 이익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느낀 건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이 표현하기도 쉽다. 연애 편지 써 달라는 사람들 중에 은근히 조건 있는 사랑을 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은근히 가만 보면 누굴 좋아하긴 하는데 그 좋아하는 이유가 상대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연애 편지 써 달라는 사람이 지금 뭐 사업하다가 돈이 좀 궁한데 어떤 여자를 알게 돼서 근데 그 여자가 돈이 많대더라. 그냥 그 여자랑 잘 돼서 그 여자한테 돈을 좀 빌리면 사업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연애를 시작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솔직히 진짜로.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조건 있는 사랑은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알아요.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조건 있는 사랑은 아무리 연애 편지를 제가 써 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조건 없이 그냥 상대가 좋아서 미치겠다, 이런 경우가 연애 편지를 제가 대필해 줄 때도 제일 글이 잘 나가요. 그다음에 나이 먹어도 누구나 사랑이 고프다, 이것도 제가 느끼는 점입니다. 이 영상 보고 아니 다 늙어서 무슨 사랑이야 그러면서 징그러워 이렇게 생각하실 젊은 분들도 있는데,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늙은 사람들도 사랑은 하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제가 왜 유튜브 채널을 하겠어요? 돈도 안 보면서. 공익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 좋은 얘기를 하자, 이런 마음도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해서,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해서, 그래서 하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제가 뭐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다고 제가 사람들한테 뭐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이 먹어도 누구나 사랑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느끼는 게, 나는 내 멘탈은 진짜 강하다. 나보다 멘탈 강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을 저는 감히 할 수 있어요. 왜냐?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요양원에서 나름 알게 된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제가 고대 나오고 연애 편지를 좀 대필해 준다는 걸 알더니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한테 편지를 좀 쓰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고. 근데 문제는 그 여자를 제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상대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서 연애 편지를 대신 써달라는 거예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건데 저는 그때 겪었어요, 진짜로. 겪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면 연애 편지 대필을 안 해주거나 뭐 대충 쓰거나 막 승질 내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 굉장히 부글부글 끓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의외로 굉장히 담담했어요. 그냥 운명이구나. 내 운명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큰 사고 당했을 때도 그렇게 느꼈고, 어릴 때 9승9개월로 자라면서 차별당할 때도 저는 은연중에 그걸 느꼈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건 내 팔자니까, 운명이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 운명에는. 그 여자가, 제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여자는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남자를 상대로 연애 편지를 쓰고 싶은데 도와달라, 이 얘기를 한 것도 제가 보기엔 운명이다 생각하고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멘탈이 참 강해요. 어떤 악플러들 보면은 제 멘탈이 약할 거라 착각을 하고 굉장히 악플을 많이 다는데, 그 인간들이 다는 악플은 저한테 조금 더 영향을 못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연애 편지 대필해 주면서 느끼는 게, 연애 편지 그렇게 대필해 줄 때 제가 아무나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미치지 않은 이상 아주 친한 사람들한테 호의로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짜장면 한 그릇 정도 사줘요. 그러면 그거 맛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좋다, 그럼 성공보수조로 팔보채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고추 잡채 같은 거 사줍니다. 그럼 맛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연애 편지 대필해주고 얻어먹는 중국 음식은 굉장히 맛있다. 이것도 제가 대필하면서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사랑도 못 찾으면서 남의 사랑 이제 이루어지는 거, 남의 사랑이 성공하기를 도와주는 거, 그런 걸 제가 하는 걸 보니까 중이 제 머리 못 자른다는 말은 진리 같아요. 중이 제 머리 못 자른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후승구결 이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 사랑을 못 찾았잖아요. 근데 저로 인해서 잘 된 사람들은 의외로 많아요. 제가 연애 편지를 잘 써줘서. 그거 보면은 중이 제 머리 못 자른다는 말은 진리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연애 편지에 있어서, 아니 사랑에 있어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핵심이?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핵심은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그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제가 보기에.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누굴 좋아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향의 그 상대의 모습을 맞춰버려요. 예컨대 내가 굉장히 힘이 센 남자를 좋아한다. 상대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면 그 남자가 실제로는 힘이 세지 않는데 그 남자가 힘이 셀 거라는 망상을 하고, 그러고 좋아하다가 힘이 생각만큼 세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 실망을 하고 등을 돌리는 경우도 많아요. 굉장히 깔끔할 거라고 혼자 착각했던 여자가 사실 알고 보니까 방 청소도 안 하고 무지 더럽다.
이런 걸 알고 나서 실망해서 등 돌리는 남자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일단 사랑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상대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자한테 돈 빌리려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 남자 그 자체가 아니라 '아 저 남자 집안이 너무 좋아. 저 남자 형들이 의사고 아버지는 변호사래.' 그 남자 집안을 보고 그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꽤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돈벌이 능력,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집안 이런 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만족 못하고 나중에는 등 돌리는 경우도 꽤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저는 사랑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저는 어차피 9승9개월 때문에 결혼 못했고 여러 악플러들이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저는 결혼도 못한 어찌 보면 패배자예요. 하지만 패배자지만 이 말은 하고 싶네요.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그 자체로 사랑할 때 그때 가장 그 사랑이 고귀하고 그 사랑이 상대의 마음을 가장 잘 감동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사랑을 하거나 연애 편지를 쓴다면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그 자체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달한다면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짜 오래가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연애 편지 대필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